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10월 18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조국 사태에 따른 전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선은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관심은 온통 내년 선거판에서 이겨서 다시 여의도 의정단상에 복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국 사건에 대한 날선 질문 질의들 전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로 하자는 선거법 개정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현재 정계위에 올라있는 안대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구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 28석이 줄어듭니다. 당장 흔히 말하는 시골 지역구가 먼저 타격을 입죠. 호남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부터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지 모르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상당수 의원들이 봉착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의원들이 당면 목표는 21대 국회에 다시 금배지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쏘가리를 해왔습니다. 조국 사태, 이 조국 게이트 국면에서 연일 조국을 엄호하며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진영 논리 안에 갇힌 탓도 있지만 다분히 공천을 의식해서였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비리를 연일 심층 보도하고 있고 늘 자신들이 편이 되어주던 20대 청년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지켜보는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연일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함께 민주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 타는 속을 누가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조국은 사퇴했습니다. 자신이 검찰 개혁의 화신인 양 온갖 폼을 다 잡으면서 물러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지는 당분간 계속되겠죠. 우선 검찰 수사가 아직 매듭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조국은 아직 검찰의 소환조차 되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마 수사를 질질 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 대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결론내야 한다. 박근혜도 2달 만에 끝냈는데 그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참 그럴듯한 비교입니다.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압박한 말이죠. 심지어 이 대표는 조국의 처 정경심에 대한 사무소 위조 공소장을 두고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 마감시간 직전에 검찰이 공소시효에 쫓겨서 부득이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한 그 공소장 말입니다. 백지 공소장을 내는 행위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재판이 있느냐 이렇게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백지 공소장이라니요. 이건 좀 틀린 말 같습니다. 공소장이 백지는 아니고요. 이 사무소 위조의 공소사실이 적시되어 있겠죠. 저는 못 봤습니다만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정경심을 추가로 기소하기 위해 지금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란 것은 재판 때 검찰이 법원에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야당은 정반대입니다. 유승민 의원 또 한 말씀을 했더군요. 조국은 물러났지만 조국 일가의 불법과 비리를 끝까지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이고 그게 바로 검찰 개혁인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지금 조국을 검찰 개혁의 화신으로 기득권의 희생양으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어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에 불러서 직접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했죠. 미북 협상부터 경제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국정 과제가 한둘이 아닐 터인데 말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챙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속이 터져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쪽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일 겁니다. 17일자 동아일보 사면 헤드라인은 조국 사태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권 내 커지는 쇄신론입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여권 내 책임론이지만 내막은 단순한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위기감에서 나오는 질교입니다. 보통 쇄신론이라면요 헤게모니 싸움이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 중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입을 연 사람은 삼선의 정승호 의원입니다.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조국은 같다. 후한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 정 의원의 말처럼 민주당 안에서 조국 사태를 지금까지 끌고 온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당 지도부 의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조리 그 책임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죠. 다만 초선의 김혜영 최고위원이 정 의원이 글을 쓴 그 다음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유감을 표했을 뿐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조국을 지지하고 조국 일가의 범죄에 대해 앞장서 변호하고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다시피 한 여러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도 사과는커녕 반성의 빛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참모들을 겨냥하고 있더군요.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마당에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조용하다.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하긴 당내 일각에서 잠깐이나마 예찬 퇴진론이 남았죠. 그런데요, 그건 조국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문책론이었습니다. 사실 속마음이야 어디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이 정권 임기를 절반 지났을 뿐입니다. 지금 함부로 목소리를 내다가는 다음 공천은 물 건너간 것일 테니 다들 몸조심을 하는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자, 한국당입니다. 예, 이번에 한국당 좀 쉽겠습니다. 이 한국당은 얼핏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2라운드를 치르는데 올인할 것처럼 태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 반대,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제 반대, 이 목숨을 걸다시피 한 외관은 보이고 있군요. 그러나 그건 그 모습뿐입니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마음은 다음 총선에 가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죠. 솔직히 지금 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제되는 건 정권 탈환이 아닙니다. 대한 세력이 되어 집권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겠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애국심에 불타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은 다시 의정 무대에 내가 설 수 있을까 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제가 너무 폄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데가 한국당 현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열정과 소명의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자기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입신 영달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당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고개를 내젓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요, 이 나라를 좌초시키는데 한국당이 한 몫을 했다는 역사적인 죄과를 면치 못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